뛰어지네. 어? 뛰어줘요. 안녕하세요, 철인누나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 감독입니다. 네, JTBC 마라톤 끝나고 오늘 이제 화요일, 그러니까 약 9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지금 운동화 신고 나와봤는데, 사실 지금 제 몸 상태로 봤을 때는 며칠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저보다 기록도 빠르시고 나이도 어리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, 이분은 뭐 지난주에 자전거 아카데미도 3일이나 가고 네. 뭐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운동을 해서 좀 금방 나아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마라톤 끝나고 새벽에 다니는 수영만 계속 갔어요. 수영은 가서 뭐 평상시대로 했어요. 제가 보통 아침에 한 1km 정도 수영하는데 그 정도씩은 수영을 했는데, 확실한 거는 2년 전에 비해서 회복력이 현저히 줄었다.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이유가 뭘까요? 이유는 두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죠. 노화죠, 노화. 네, 노화. 네, 슬픈데요. 네, 슬프죠. 정발산이에요. 정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, 지금 이제 산 입구까지 한 1km 정도 가볍게, 정말 뭐 달린 듯 마인 듯 네. 달려서 이제 왔어요. 일단 완주 끝나고 철인 누나 그 몸 상태가 어땠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네. 당일에 끝나자마자는 정말 네.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랑 그냥 걷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. 네. 근데 네. 제가 그 추천 마라톤 뛰었을 때 그때보다는 좀 괜찮았어요. 진짜요? 네.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. 그래요? 근데 저는 그때는 정말 차에서 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마라톤 후에는 그냥 그 정도였어요. 저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날 완주하자마자 이제 사우나 가서 냉탕을 좀 몇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그날 당일은 오히려 이제 좀 괜찮았는데,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고관절이랑 발바닥이 막 아프더라고요. 저도 발바닥. 고관절이랑 발바닥이 막 아파서, 이 발바닥은 아픈 게 이제 보통 오래 가니까 큰일 났네.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, 그러니까 마라톤 끝난 날 말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잠이 들었는데, 자다가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이제 무릎이 또 막 아프더라고요. 무릎이 막 아프고 발바닥 통증은 또 그냥 감쪽같이 사라진 채로, 그래서 무릎이 막 아파서 무릎이랑 고관절 쪽 통증이 지난주 거의 내내 저는 좀 있었어요. 내내 있었고, 그래도 이제 완전히 휴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뭐 저희가 운동은 잘 못해도 그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바디 컨디션은 체크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화수목금 완전히 휴식했죠. 네.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휴식하고, 이분은 이제 완전 휴식을 안 했어요. 자전거 아카데미를 가서 이틀에 한 번씩 운동했죠. 운동, 뭐 자전거 조금 로라도 타고, 뭐 저도 수영했네요. 그렇죠. 수영, 새벽 수영은 하고, 새벽 수영 하면서 이제 뭐, 그래서 이제 또 운동하시는 분들 다 똑같이 느끼는 공통점이겠지만, 이 운동을 또 계속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. 이상하고 뭐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그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안에서 아픈 것 같죠. 뭐 좀 하면 더 안 아파질래나 뭐 이런 헛된 기대가 또 이제 있고 그러기 때문에,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저희가 자전거 라이딩을 한 85km 정도 했죠. 88km 했더라고요. 88km 라이딩을 했는데, 뭐 그래도 평상시 타는 코스처럼 어필이 있지 않은 평지 코스를 타가지고 네. 속력도 뭐 되게 약하게 탔고, 네, 맞아요. 그래서 뭐 크게 데미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, 그걸 타고 나니까 일요일날 또 이제 다시 맞아요. 거의 마라톤 그 다음날 정도까지 또 이 피로도가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
아 이거 잘못 뛰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철인 누나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어느 정도 쉬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상 네. 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가볍게 운동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요번에 그랬으니까 그 춘천 마라톤 때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저희 마라톤 끝나고 나서. 네. 근데 요번에는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 아카데미에 가느라고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가긴 했잖아요. 근데 훨씬 저는 그게 더 나았었거든요. 네, 왜냐하면 아프니까 막 만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하는데,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파도 움직이게 되고 또 아파도 만지게 되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, 저는. 저도 이제 뭐 좀 공부, 또 저는 김감독도 학국파니까 이제 네.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, 사실 이게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목표로 해서 훈련을 할 때도 풀코스를 뛰지 말라 그래요. 한 25km 정도를 이제 달리고 풀코스를 나가면 된다. 25 정도를 달리면 충분하다. 그러니까 네. 그게 의미하는 게, 제가 볼 때는 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거는 몸에 아주 신체적인 데미지가 크게 가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그렇죠. 뭐 저희가 설악그란폰도 뭐 208km짜리 막 어필 잔뜩 있는 뭐 그런 자전거 대회도 타봤지만, 그런 거 보통 한 3, 4일이면 그래도 회복이 되고, 네. 철인3 정도 사실 뭐 70.3 하프 정도는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되는데, 이거는 지금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고, 또 이게 뭐 사람마다 이제 나이라든가 네. 운동 상태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를 텐데, 적극적 휴식을 권장하더라고요. 적극적 휴식. 적극적 휴식이라는 게 뭐냐면, 지금 철인 누나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면서. 말이 적극적 휴식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. 아니 적극적 휴식이 보니까 가볍게 산책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자전거 유산소 같은 네. 거를 너무 데미지가 가지 않게 하면서 적극적인 휴식을 최소 1주,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좀 훈련이 부족한 러너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? 한 2주 정도까지. 또 그런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, 부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3주까지도 권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, 그래서 저도 적극적 휴식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, 저희 JTBC 마라톤에서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지만, 훈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마라톤을 완주했기 때문에 지금 몸에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가지 않았나 싶어요, 저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좀 꺾이는 시점에, 이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형님들, 뭐 저희 그때 그 페이스메이커 김무철 형님 같은 뭐 65세에 101번 완주하신 분들도 있지만, 그분들은 이제 천천히 훈련이 쌓이면서 또 그 나이까지 간 거고,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이는 이제 신체적으로 저하가 급격히 오는 그런 나이 때 지금 딱 진입한 것 같아서 좀 슬퍼요. 뭐 슬퍼도 어쩌겠어요. 시간은 흐르는데. 그래서 받아들여야지. 달리고 나서 후유증이 너무 무섭잖아요. 무섭죠. 네, 저는 그랬거든요. 그래서 뭐 5km, 10km 달렸을 땐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가볍게 달리고 이제 할 수 있는데, 마라톤 42.19km는 물론 보통 사람들한테도 다 힘든 거리이긴 한데, 그 거리를 달렸을 때도 그냥 조금 힘드네 뭐 그 정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제 체력이 이제 올라올 만큼.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러닝으로 치면 한 하프 정도 달리고 나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, 이거는 데미지가 크게 왔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다음 마라톤 풀코스에서는 진짜 이제 크게 달리고 나서 뭐 아픈 데 없이 괜찮네 뭐 며칠 한 이틀만 쉬면 되겠네. 네, 이 정도 맞아요. 상태가 되도록 훈련을 해볼게요. 저 이거 하셔야죠. 이거 하세요. 이거 네, 이거 빨리 하세요. 허벅지 당겨서 못 하는데. 빨리 하세요. 달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